네, 내일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입니다. 이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움직일까요? 오늘은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워낙 예민한 문제고요. 그리고 의견도 많이 엇갈리고 있어서 오늘은 철저하게 데이터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내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이게 이제 내일로 종료가 되잖아요.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그전까지는 일반 과세를 했습니다. 양도 차익 금액에 따라서 6%에서 45% 정도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었는데 내일 이후부터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을 양도할 때마다 20% 가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좀 최고 세율이 45%인데 20%를 보태게 되면 65%가 되는 것이고요. 3주택자부터는 30%를 가산해서 75%가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게 되면 8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에 산 아파트가 20억이 됐으면 이 10억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3주택자부터는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팔고 남은 금액의 82%가 붙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82.5%입니다. 예, 굉장히 높은 세금을 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기대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매물이 많이 나오고 거래도 많이 됐습니까? 3월 달은 거래량이 많았고요.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주가 걸리거든요. 4월 달까지는 거래가 많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5천 건에서 7천 건 정도 거래되는 게 많은 편이었었는데 3월 달, 4월 달은 거의 10,000건 전후가 거래가 됐거든요. 평소 때보다 많은 매물이 있었고 또 저렴한 금액으로 거래된 것도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근데 거래가 잠기고 있고요. 매물 숫자도 줄고 있다는 것들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거래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부동산원, 우리가 제일 쓰기 좋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 부동산,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새로 나왔는데요.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까? 강남은 아직까지 마이너스고요. 강남은 지금 한 달 정도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다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플러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서초구하고 송파구 그리고 과천, 용산구, 소위 말하는 서울 3개구, 경기도 제일 비싼 지역들도 3월 달, 4월 달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정확히 매물이 줄고 거래가 다시 주춤해지면서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상승 거래가 되었고요. 가장 매물이 많이 증가했던 강남구에서만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소위 말하는 상급지, 강남구 이런 곳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10% 넘게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은 하락 반전 또는 오름폭이 둔화되는 흐름은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문제는 강서구라든지 이런 곳들입니다. 올해 들어서 4%, 3% 이렇게 소위 말하는 외곽 지역들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전해지는데 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정부나 대통령의 압박이 아니라 그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구가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은 2년 내내 올랐습니다. 너무 큰 폭으로 많이 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규모로 한 10억에서 20억 정도씩 올랐거든요. 작년 1년 동안에. 그래서 지금은 쉬어가는 타이밍이고 여러 가지 또 규제 때문에 급매물들이 나왔었는데 그 외 지역들은 지난 2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노동강 같은 지역들은 작년에 마이너스였으니까요. 그것들이 이제 강남권과의 격차를 좀 줄이는 과정이었다고, 키 맞추기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정책자금 대출이라든지 대출에 대한 규제가 15억 이하 구간에서는 좀 덜하거든요. 그 15억 이하 구간의 아파트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역들이 지금 말씀하신 언급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들은 이제서야 거래가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지역들은 아마 한동안 좀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지역들은 대출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제 지역 내에서는 최대 대출이 6억인데 6억을 다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어떤 15억 이하 이런 매물들 가격이 오르는 배경을 보자면 역시 임대차 시장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월세, 요즘 전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KB 부동산 통계를 보니까요. 200에 가까울수록 전세 매물이 없다는 뜻인데 서울 강북권이 189.5까지 올랐고요. 서울 전체로는 181.4까지 올랐습니다. 전세가 그냥 없어진 것 같아요. 저거 25년 동안 통계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입주 물량이 더 적었을 때도 전세 물량은 더 있었거든요. 통상적인 시장에서는 전체 세대 수의 한 10% 정도가 전세 매물, 월세 매물로 존재를 했었는데 지금은 10%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1000세대든 3000세대 단지든 연계 아니면 한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지금 시즌을 맞이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들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전세 매물이 없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한 건이 거래될 때마다 임차 수요가 줄어드는 것들이거든요.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아마 임차 매물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급지 같은 경우는 상급지 같은 경우는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크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매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하급지로 가는 것이고요. 하급지는 자체 수요도 있는데 상급지에서 내려온 이 또 수요가 추가됐기 때문에 매매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은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하급지 같은 경우는 특히 경기도 이천까지 포함해서 계속 전세도 올라가고 매매가도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없다 보니까 비교적 아직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곳으로 가서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전세로 찾아서 갔는데 그 지역도 전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남권처럼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큰 지역들은 상상을 못 하는데 하급지는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면은 매매로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제 매수라고 하는데 전세가 없어서 매매를 선택하는 그런 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전세는 왜 이렇게 사라진 겁니까, 갑자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신규 입주 물량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입주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한 반 정도는 전세 월세 매물로 나오는데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절반이 줄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절대 대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다주택자 매물들이 자가로 전환되면서 임차 매물들이 더 줄어든 것이죠. 말씀하신 걸 들어오면은 결국에는 공급 문제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월세 구하기도 어려운데 또 월세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전해져요. KB부동산 서울 아파트 가격 월세 가격 지수를 보니까 102.74까지 올라서 역대 최고치로 올랐다고 해요. 지금 월세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월세 시장은 원래 인기 있는 시장은 아니었었고요. 그렇죠. 전세가 인기가 많았었는데 전세를 구하러 갔다가 전세가 없기 때문에 월세로 터닝되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월세가 또 올라간 것인데요. 월세 매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매물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가 급증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2.74%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단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입자분들의 고민이 이 월세를 주고 계속 월세로 탈 것이냐, 월세 금액이 올라가는데 아니면 월세 얼추 낼 거 주담대 대출을 받아서 차라리 집을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전세가 없어짐으로써 월세가 올라가고요. 월세가 올라가면서 이제 이걸 차라리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고민들로 연결되는 겁니다. 월세 낼 바에는 대출 받아 그냥 사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못 사니까 하급지로 가거든요. 하급지의 매매가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야기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 외곽 지역의 가격 상승세 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젊은 세대 실수요 매수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전월세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뭐 어떤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다 강제 매수거든요. 전세가 없기 때문에 월세를 가는 것이고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다주택자들은 어찌 팔고 있고요. 1주택자들도 갈아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무주택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뭐 1+1은 2다 이런 거랑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40대 이상, 그러니까 1주택자들 이상부터는 갈아타기도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대출이 줄어서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30대들이 전세나 월세가 없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만약 마치 정책의 순작용처럼 얘기한다고 하면은 시장과는 완전히 괴리가 된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것이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그렇게 납득은 많이 못 받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와 더해서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면 세제 개편도 이뤄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보유세 쪽으로 많이 시선이 쏠리고 있고 소위 말하는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성으로 거론되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 법안이 상정이 돼 있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이제 그 소유에 대한 공제 부분이 있고 거주에 대한 공제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이제 거주하지 않고 소유만 했던 거,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지금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주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혜택을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제 비거주 1주택자라고 볼게요. 어차피 다주택자들은 장특 공제가 없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없고요. 비거주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 장특 공제를 받기 위해서 아마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장특 공제가 없어진다고 비거주 1주택자가 이 집을 팔게 되면 무주택자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지금 임차를 주고 있는 주택에 다시 들어오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임차 물건이 또 줍니다. 그럼 가뜩이나 임차 물건이 적은 상태에서 임차 물건이 주는 방향으로 좀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전세가 또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장특 공제를 없애게 되면은 아마 전월세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세 같은 것들도 이게 뭐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세제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면 좋겠고요. 이거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증시가 지금 굉장히 코스피가 소위 말하는 불기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번 돈이 소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이건 한국은행의 보고서인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점을 좀 짚어봐야 될까요? 저도 재밌게 보고 읽었던 리포터인데요. 그러니까 선진국과 이제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의 차이점이 주식으로 잘 되게 되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거기는 자가 아니면 임차로 딱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문제가 한국처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한국은 아직 부동산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 같은 경우는 주식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서 계속 주식 쭉 오른다.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주식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이 자산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좀 노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결국은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이 조금 더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주택 문제 안전, 자가든 뭐 아니면 임차든 안정되지 않으면은 돈이 모이게 되었을 경우에 뭐 상급지 갈아타기라든지 내 집 마련이라든지 한동안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더 몰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정부와 다른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냐면은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집 한 채를 마련한다는 거는 일생일대 최대의 쇼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가 임대차 사는 분들 지금같이 전월세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너무 상급지들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전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월세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월세 정도라고 하면 집을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담보대출을 받아서 특히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을 좀 서두르는 것이 어떤신가라고 좀 제안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통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울 전체 평균 전세 가격이 5억 8천만 원이거든요. 6억 정도입니다. 6억이면은 서울에서도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대출 받으면. 하급지긴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웬만한 지역들은 살 수 있고요. 차라리 임차로 살 것 같으면 지금 전세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책 방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시장의 전반적인 시선은 하반기에도 많이 불안할 것 같다. 이런 시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써야지 이런 불안을 가라앉히고 내 집 마련이 정말 수월해지는 그런 시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1차적인 문제는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들이거든요. 이번 이재명 정부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전 정부에서 인허가나 착공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좀 물량들을 공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서 안에 있는 정비 사업들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에 대한 좀 혜택들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공공 기여나 공공 이런 것들 기부하는 것들을 좀 줄이고 절차적인 측면들을 좀 간소화해 주게 되면 좀 빨리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쓰잘데없는 규제 정책들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보금자리를 빨리 안착시키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출을 조금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마 그 리포트에도 나오는데 현재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무주택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대출을 좀 많이 해달라는 것들이거든요.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일단 집을 사게 되면은 10년 동안은 거주하거든요. 그럼 10년 동안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대출을 좀 많이 해주는 것들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지금은 공급에 대한 신호, 공급에 대한 실적을 내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